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부 업종이나 일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공개 방송이나 이제 생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HBM이나 뭐 이런 HBM, 뭐 EUV 그리고 DDR5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에서 고성장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키울 때 조금씩 모아가면은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만 대부분 살아남고 있고 이외의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제가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특히나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2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더 가가지고 하지만 뭐 프로텍이나 뭐 PSK 홀딩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아직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2차 목표가 도달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반도체와 이 자동차 종목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자동차 쪽은 좀 갈 줄 알았어요. 아침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 현대차 이제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최근 이 우리나라 수출 쪽 관련해 가지고 회복되고 있거나 좀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1등 공신이 선박과 자동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최근 뭐 오늘부터 지난 밤부터 슬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자동차 쪽은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 현재 우리 산업이 장중에 6%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편입 가격 대비해서 10% 정도의 수익권입니다. 아직 1차 목표가 도달을 안 했거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2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편입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목표가 변경 찬스를 써가지고 1차 목표가를 현재가 22,250원으로 이제 1차 목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익을 조금 쌓아두고요. 아직까지 뭐 자리 자체는 사실 끌고 가도 되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뭐 추세를 돌리고 있고 주요 저항 라인 때 이제 돌파 나와주면서 추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정배열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조금 길었다면은 변경 찬스를 안 쓰겠지만 이제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하고요. 2차 목표가는 계속 24,000원 정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요. 넥슨 게임즈가 사실 오늘 리뷰를 안 할까 했었는데 넥슨 게임즈를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사실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6%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 게임이 이제 중국 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 CBT에서 이 전체적인 좀 호평에 대한 부분 또는 이 사전 예약자 수가 뭐 이렇게 270만 명에 가깝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여전히 좀 그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직전의 고점 구간 요 구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에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아직까지 뭐 이탈한 흔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뭐 다시 한번 좀 이런 주요 지지 가격대가 이탈을 한다면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앞으로 또 공개 방송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이제 시장이 사실 이 영국 이 BOE죠 영란은행에서 좀 이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월 의장도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여전히 했거든요. 이 올 남은 하반기에 50bp, 두 번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 올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한 20% 이하로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계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지수의 상승은 약간은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바닥주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까 이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음 주에 좀 이런 이 법이 바뀌죠.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가격 제한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데 따따상이 가능합니다. 예, 좀 약간 발음이 좀 따갔죠. 약간 따따상인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의 좀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알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알맹이 같은 알맥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인데 그게
상당히 지금 이 기관 수요 예측이나 이 일반 청약 이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따따상이 가게 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좀 편입했었던 그 최근에 상장했던 이런 신규 상장주들 이 테마가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41,100원입니다. 종목명은 이 마녀 공장이고요. 이 천연 성분 기반으로 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기업의 이름 자체가 제가 계속 종목명을 찾다가 마녀 사냥이라고 계속 저도 모르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 공장이고요.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잔상이 좀 많이 남는 기업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했습니다. 이 안착을 했고 또 게다가 이제 클린 뷰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시장 내에서도 이 CAGR이 상당히 좀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이 클린 뷰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지금 거의 40%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쪽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화장품 쪽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을 때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CNC 인터내셔널 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색조 쪽 관련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고 특히나 최근 H&B 채널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런 H&B 채널 쪽 내에서 이 중소형 이쪽 약간 저가형이나 보급형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관련된 매출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조금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동사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퓨어 클렌징 오일, 뭐 비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 뭐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 이런 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일본의 Q10, 그러니까 일본의 Q10이 아니라 Q10이라는 이 제품이 일본에 출시를 하자마자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자, 다양한 국가에 계속해서 진출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유 회수가 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지분율이 80%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6개월 뒤부터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분간 그래도 오버행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렌징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추가적인 실질적인 해외 진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글로벌 65개국에 계속해서 뭐 진출하겠다 약간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일본 쪽에서 워낙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반 관련해서 분명히 뭐 다른 국가들한테도 그 레퍼런스 기반으로 아마도 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소형 화장품 시장이 과거처럼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약간은 좀 고기능성의 좀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히트를 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 뷰티 시장의 성장까지도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43,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47,5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